일본이 이란에게 패배하면서 아시안컵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2011년 카타르 대회 이후 13년 만에 정상을 탈환하려던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1992년 이후 8강에서 떨어진 것이 1996년과 2015년 딱 2번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3번째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일전을 기대했던 한국 축구 팬들은 입맛만 다시게 되었습니다. 결승전에서 무참히 일본을 꺾어버리는 멋진 경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일격을 당하면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투지와 손흥민의 경기력과 비교하면서 부끄럽다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현재 일본에서는 일본은 처음부터 월드컵 우승이 목표였다라는 주장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팀 주장이자 리버풀 미드필더인 엔도 와타루는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황당한 변명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엔도의 주장은 현재 일본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큰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엔도는 아시아 대책을 따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일본이 승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이상한 대회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엔도는 아시안컵은 경기 일정 등 문제가 정말 많다. 브라질이나 독일도 우승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시안컵 우승보다 월드컵 우승이라는 목표에 집중하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엔도는 일본은 아시안컵에서 우승할 힘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아시안컵은 독일이나 브라질도 우승하기 어려운 구조이다라며 아시안컵 경기 일정과 압박감이 진짜 실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엔도는 지난 여름 리버풀로 이적하면서 일본에서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탄생했다라며 환호했던 선수입니다. 이적 초반에는 고전했지만 출전 수를 늘려가다가 지난 12월에는 리버풀 구단의 이달의 선수에도 뽑히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손흥민급의 축구 선수라고 자랑하면서 이번 대회에서 대표팀 주장을 맡았습니다. 일본 축구 매체들은 엔도의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엔도가 아시안컵의 딜레마를 지적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엔도는 아시안컵과 월드컵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일본은 월드컵 우승을 할 능력은 있지만 아시안컵 우승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본은 월드컵 우승이라는 목표를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못하는 것은 진짜 능력이나 경기력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8강에서 탈락한 것은 일본이 진짜 강한 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넘사벽 실력이다 보니 상대 팀들이 일본을 한번 이겨보자라며 무식하게 덤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아시아 국가 팀들이 일본을 상대로 거친 플레이를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월드컵 예선이나 아시아 대회에서 어떻게든 일본을 이기려는 팀이 많아질 것이다. 경쟁력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엔도의 발언에 대해 엔도 말이 맞다라는 식의 반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는 아시아에서 일본을 한번 꺾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다. 이제 일본은 아르헨티나와 같은 넘사벽을 목표로 해야 한다. 아시아 국가들이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국가가 되면 된다. 일본은 유럽에서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다. 결국 수준이 낮은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하는 플레이에 익숙하지 않는 것이다. 하위 클럽과의 경기에서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다. 결국 모리아스 감독의 책임이 크다. 세계적인 선수들을 모아놓고도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승리하지 못한 것은 모리아스 때문이다. 독일을 이긴 일본이다. 최강팀이 아닌 수준이 낮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전력 분석이 전혀 안 되어 있다. 분명히 8강 탈락을 하고 어설픈 경기력을 보여주었는데도 상당수 일본인들은 엔도의 황당한 주장에 공감하는 것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엔도의 발언에 대해 장난치냐라는 지적에 뼈 때리는 댓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8강 탈락에 졸전을 하고는 월드컵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너무 설득력이 없다. 이미 일본은 이란이나 이라크처럼 높은 강도의 압박감에 노출되어 진짜 실력이 밝혀졌다. 한국의 투지에 망신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일찍 탈락한 것이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한다. 이란과의 후반전은 일본이 잘한 것이 전혀 없었다. 2대1 패배가 아니라 5대1로 망신당해도 되는 내용이었다. 월드컵 우승 예정팀이라고 보기에는 모든 면에서 이란이 월등했다. 아시아 대책이 아니라 솔직히 이란이나 이라크에 대한 대책도 못 세운 것이다. 아시아 왕자도 아니면서 벌써 아시아 국가를 멸시하다니 황당하다. 이런 앞뒤도 없는 엔도의 황당한 변명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 종일 일본은 수준 낮은 아시아 국가들과 경기를 하면 안 된다부터 사실 이제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농락당할 수준이다라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에서는 중계방송을 한 TV아사히의 저주 때문에 졌다라는 핑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TV아사히가 중계하는 축구대표팀 경기에서 일본의 승률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TV 아사히는 이번 대회에서 조별리그 이라크전과 8강 이란전 등 두 경기를 중계했는데 공교롭게 일본이 모두 패한 경기였습니다. 앞서 2022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코스타리카전도 TV 아사히를 통해 전파됐는데 당시 일본이 0대1로 졌습니다. 결국 많은 일본인들은 8강 이란전 패배는 TV 아사히의 저주이다라는 비난 댓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인들이 아직도 자뻑에 빠져서 수준 낮은 아시안컵 대회는 적응이 피곤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한국과 비교해라. 나는 한국 축구가 더 좋다라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자칭 우승 후보라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공격 축구로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아시아 4강에도 못 드는 일본 축구의 실력을 깨달았다. 약하기 때문에 졌을 뿐이다. 이라크에 지고 이란에 지는 게 현실. 10년 20년 전부터 일본 축구는 진보가 없다 등의 비난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손흥민이나 이란 선수단은 승리했는데도 눈물을 흘렸다. 패배를 한 일본 대표팀은 눈물을 흘릴 정도의 열의가 없고 그래서 이런 결과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ESPN은 이란과 일본의 경기 결과를 전하면서 19년 만에 일본을 이긴 이란 선수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본 선수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기겠다는 기세와 굶주린 정신력을 보여주었다. 결국 심장의 힘이 경기를 이기게 했고 눈물을 흘리게 했다. 그러나 일본의 심장은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ESPN은 일본은 반드시 이기겠다는 뜨거운 심장이 없었다라며 일본의 해이한 정신력을 비판했습니다. 일본 축구 매체 사커 다이제스트도 열정을 잃으면 축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매체는 패배의 원인은 너무나 많다. 이타쿠라의 형편없는 폼이나 대처 능력, 롱볼 대책, 골 결정력 부족 등 여러 가지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은 마음가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막판 뼈아픈 페널티킥을 헌납한 수비수 이타쿠라고의 SNS에는 다시는 대표팀에 들어오지 마라. 너 때문에 아시안컵에서 탈락했다. 패배의 책임을 져라 등의 악성 댓글이 달습니다. 이타쿠라고는 도미아스와 겹치면서 넘어졌고 호세인 카나니에게 향한 공을 걷어차겠다고 하다가 태클로 파울을 범했습니다. 결국 페널티킥을 허용했고 일본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이타쿠라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의 토트넘 이적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뛰면 된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모리아스 감독도 일본의 진정한 목표를 향해 매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3년째 선수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전술도 없고 전략도 없다. 당장 물러나라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안컵은 이상한 대회이다라는 엔도의 주장이 먹히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안컵은 잊어버리고 일본에 어울리는 월드컵 준비나 하자라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과 논리가 먹히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다니 놀랍습니다.